안녕하십니까, 센터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왕징 전철역부터 시작을 해서 사구, 스치라고 하죠. 스치를 지나서 위에 있는 그 화탕이라고, 화차이라고 부르는 곳, 예전에 그 왕징 상업지구 있는 곳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들어온 곳은 이제 왕징 스취, 왕징 시위엔 스취라는 곳인데, 한국말로 하면 왕징 서원 사구.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서원, 왕징 사구라고 이제 부르는 곳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왕징이란 이 지역에 한인촌이 형성되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아파트 단지고요.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전체 주차장이고요. 예전에 사실 왕징 지역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주차할 공간이 없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 들어갖고는 좀 많이 그 단속도 하고 자리도 없어갖고 주차하려면 한 10몇 분씩 돌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제가 가는 곳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에 사구 아파트, 스취 아파트의 중심입니다. 광장이고, 여름에 요즘 같은 때 사실 예전에 뭐 밑에 분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저녁엔 주로 이제 광장으로 올리는 아주머니 춤들도 추고 아이들이 나와서 뭐 운동도 하고 많이 노는 곳이죠. 왼쪽에 보이는 주차장 2층에는 예전에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분리수거가 엄청 상당히 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수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보내면 알아서 뭐 밑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분리수거해서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고 팔고 하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창조경제가 아닌가 라고 우스갯소리 해봅니다. 네, 오른쪽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양진말 화로구이라는 곳, 그리고 큰집 설렁탕. 이 양진말 화로구이하고 큰집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왕징 그 사구 아파트 단지 생기면서 거의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있던 곳이고요.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가장 많이 드셨던 한국 요리집 중에 하나죠. 큰집 설렁탕은 이제 조선족 분이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 24시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저녁 11시까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정일품이라고, 왕징에서는 나름 그 장어구이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통로를 지나가면 일전에 보여드렸던 한국성이 가는 길이 나오고요. 지금 보이는 건설은행이라고 써있는 이 뒤가 이제 한국성 건물이죠. 여기 써있네요. 한국성 입구라고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데, 그리고 이제 성신, 이제 중국은 이렇게 사설 환전소를 겸업을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송금 환전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로손도 들어와 있고, 뭐 지금 보시면 약국이라고 써있네요. 한국어도 써있고, 한국 한식 미식성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글씨 저쪽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국 요리들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시고 거의 없죠. LG 현우전자통신, LG 현우통신이라고 하는데 LG하고는 상관없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기도 그 핸드폰 대리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어서 이제 국제 전화 카드를 팔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송금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사고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요. 실제 제가 한 14년, 1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온 건조해서 이 그늘만 가면 좀 시원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거의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올해는 굉장히 극심한데, 느낌상 서울하고 비슷하다거나 고온 다습, 그리고 거의 장마와 같이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구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 많은 민박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출장이나 여행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독채를 빌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족 교포분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방 하나를 세를 줘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식사도 뭐 같이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나름 뭐 가성비는 좋았던 그런 숙소들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분들이 경제 위기 그리고 사드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많이 떠나면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민박집이 거의 없어요. 이 민박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를테면 뭐 예전 기준입니다. 예전 기준 한 7,000위엔, 6,000위엔 정도의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월 한 달에 6,000위엔, 7,000위엔으로 집을 임대를 하고 방을 3개짜리, 4개짜리 임대를 해서 그 방 하나에 하루에 100위안, 아니 200위안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뭐 쌓이면 충분히 돈이 되죠. 그래서 본인 생활비 빼고 또 이제 그 임대료를 내고, 혹은 본인이 집을 사서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갖다가 그 민박하는 것으로 갚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요. 제가 가는 쪽은 지금 나가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왕징 수치를 바깥 쪽으로 돌면서 한국 분들이 옛날에 많이 기억하셨던 평가시장이란 곳을 지나서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도사범대학 부속 실험학교고요. 예전에 한국분들 자녀분들도 많이 왔어요. 여기 나름 뭐 조그만데 깔끔하고, 지금 보시는 곳이 학교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나가게 됐죠. 계획을 바꿔서 그냥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가서 동선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예전에 평가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죠. 이 평가시장이 2개월 전인가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예. 그 상가 관리 측에서 전부 다 그 관리비 명목으로 뺐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저쪽 보실지 모르겠는데 미돌이라는 횟집이 있고 육봉선생이라는 막창집이 있고, 그 옆 아래 이제 돌쇠곱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그 곱창볶음, 순대볶음을 하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한국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노란색 간판이 살짝 보이는데 그쪽에 그 부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지오 삼계탕 아직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시장 2층에는 산전수전,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선마을이라서 복선이라고 하는데, 옛날 아구찜이나 아니면 이제 세조개 샤브샤브로 유명했던 선마을, 그리고 이제 서울 복집, 이 두 군데가 합쳐갖고 복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에 있고, 남간회라고 있습니다. 지코바 그 치킨하고 남간회를 하시는 곳인데 저번 달부로 역시 문을 닫았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인 사회가 위축되면서 옛날같이 뭐 손님도 없고, 그리고 정보원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네요. 자, 이제 스치를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갈색 건물이 예전에는 그 까르푸가 있던 곳입니다. 까르푸가 없어지고 1층은 아직까지 1층은 쇼핑몰, 2층은 지하 1층은 미식거리, 거의 뭐 푸드코트죠. 네,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2, 3, 4층은 예전에 저 까르푸를 운영하던 곳을 전부 다 바꿔서 지금 현재는 그 IT 업체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죠. 네. 차가 없으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은행은 여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제 여기 오시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은행들이 이제 중국 법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되고 대신 이제 한국식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마 재작년 뭐 이렇게 코로나 전에 많이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경거리는 전부 다 이 차도 중간에 중앙 철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함부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유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뭐 북경시 당국에서도 이제 북경 시민의 의식 수준을 믿는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안전턱이 존재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왼쪽이 그 화딩스자라고 해서 화정세가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파트가 한국에 예전에 이제 대기업분들, 주재원분들, 현대나 삼성분들, LG분들이 주전으로 오시면 가장 많이 살았던 아파트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도 고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주전분들도 많이 떠나고 해서 지금은 뭐 좀 많이 안 사세요. 그리고 안에 이제 한국식 한의원도 있고요. 중의가 아니라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침 맞으러 많이 가시고, 뭐 약지러 가시고, 또 한국에서 많이 찾으셔 공진단 주문해서 가시고 그런 곳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살짝 안쪽을 보여드리고 그냥 밖에서 보여드리고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 본인의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것이 많고요. 화정세가라고 되어 있죠. 네. A문. 아마 이쪽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연세 의료인데 저 미용하는 곳이고, 앞쪽에는 지금 간판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은행일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은행 옆에 있던 그 골프숍도 한국은 운영하셨는데 골프 용품점도 이제 문을 닫아갖고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걷다 보면 느끼는 것이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나무들, 그러니까 조림이라고 그러나 식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 피셜로는 녹화율이 60%다 북경 지역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공기는 좋아졌고요. 그 지하에 살던 사람들 다 내쫓고 바깥에서 함부로 이제 연탄이나 아니면 숯을 피워서 요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숯도 요즘은 많이 못 쓰게 해요. 특정하게 공간이 되고 뭐 그래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른 게 지금 계속 나오네요. 예전에 공터였던 곳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렇게 공원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HP 건물입니다. 휴레패커드 북경지사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까만 건물이죠. 중국 여행 오신 분들 많이 느끼시지만 길 건널 때 녹색 불에 가서 막 건너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 보실 때 오른쪽에서 비보 좌회전 차량 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정에 오르는 차도 있으니까 언제나 사주 경계하면서 건너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공원들이 중간중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공원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바꿔갖고 활용하고 있고, 어차피 남는 땅이니까 뭐 묵혀두면 돈이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길 건너서 말씀드린 예전에 까르푸 건물을 완전히 개장을 했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이제 HP 건물이 HP사가 들어와 있고, 그 외에 다른 IT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에 한 6시 정도 되면, 아니면 저녁 6시, 8시 사이에 되면 이쪽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부르고 그 차들이 대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죠. 재밌는 거는 차도 중간에 차들이 주차를 해도 저 경찰들이나 공안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어떻게 보면 유두리 이런 말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 그리고 이제 북경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뉴스에도. 북경뿐이 아니라 중국 대도시마다 지금 스타벅스는 물론이고 커피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커피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 몇 살 빼는 거 잘 안 마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멀쩡하게 스타벅스 운영 아주 뭐 잘하고 있죠. 운영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징 4구 수취를 출발을 해서 화탕, 예전에 그 화차이라는 아파트가 있는 왕징 상업지구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징에 지금 5성급 호텔이 생겼어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하얏트 계열의 하얏트 리젠시가 왕징지에 생겼습니다. 하룻밤에 1박 숙소료가 할인가 했을 때 한 1,000위안 정도 하고요. 18만원 정도죠. 조금 지나면 20여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이 위치가. 예. 보시면은 하얏트 리젠시 베이징 왕징 써있네요. 나름 고급으로 인테리어나 뭐 내부도 들어가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5성급 호텔, 5스타 클래스다 보니까 그런 뭐 인테리어 그리고 운영 깔끔하게 하고 있고요. 묵어보신 분들 평가는 뭐 무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왕징에 오실 때 여유가 있으시면 이쪽 지역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 부근에 한식당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왕징 그 손님 만나러 이동하시기에도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거리인데 지금 이제 왼쪽을 보시면 왕징의 대표 건축물 소호 그리고 벤츠 타워가 보이고 있죠. 저 위에 뺑뺑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벤츠 마크인데 다임러사의 그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유로파크라는 주상 복합 건물이고요. 왼쪽으로 저건 이제 유로파크 안에 있는 호텔 겸 오피스텔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여기는 내부에도 오피스텔을 갖다가 그러니까 단독 임대 주는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마른 호텔인데 거의 민박이죠. 그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뒤쪽 아래쪽으로 가면 한국 식당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전 산초에서 한국 분들한테 가장 그 사랑방 역할을 했던 종로짜장, 그리고 종로 옥석구이라고 하는데 종로짜장이 저기로 이제 이전을 해서 있고, 하노이의 아침이라고 해서 한국분이 하는 베트남 음식 식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향생각이라고 한식 전문 식당, 그리고 란즈라는 이름으로 역시 한식당이 존재를 하고, 전주집이라고 아마 왕징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4시간 했던 전주집이 여기로 옮겨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몇 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조선족 분이나 아니면 한국 분은 아예 없고 그냥 한족이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맛이 그 뭐 정통의 맛은 아닌 이상한 한식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명성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아마 크게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유로파크 유로회이라는 그 주상복합 건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란색 또는 파란색 그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있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카메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재밌네요. 보시면 이제 그 발 마사지 닥터피쉬 찜질방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마사지도 하고 찜질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여성분들 많이 가는 스파 형태고요. 그 이제 2층에 이제 모모라고 한국식 토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오케식으로 노래할 수 있는 방은 조그맣게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술집이죠, 술집. 대신에 이제 아가씨들, 조선족이나 아니면 한족 아가씨들이 와서 서빙을 봐주고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그런 바가 안에 또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모 방송국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대사관 직원들 폭행 사건이 있었네 만에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폭행 사건 났는데 거의 여기 그 모모라는 바의 홍보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보면서 얼척이 없어갖고 뭐 기자분들 뭐 하시는 게 뭐 본인들 스타일 있으니까라고 이해해야죠. 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주탕따샤 그리고 화탕 화차에 거쳐서 왕징 상업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담배를 안 끊고 있어요. 변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도 썩 좋지는 않고. 지금 보시는 곳에 길을 건너려고 준비 중인데 신호가 바로 바뀌어갖고 좀 건너기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앞에 이 건물이 이제 국제 죽통타워라고 하는데 뭐 얼핏 얘기를 들으면 죽통 뭐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근데 말 그대로 대나무통이 아니라 대나무로 되어 있는 타워라는 뜻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대나무식으로 쫙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에도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 좋지는 않고요. 3성급 정도, 2성급 반, 그 정도의 호텔이 안에도 있고, 예전에 이제 옆에 대련은행이라고 보이는 저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였죠.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차도 오른쪽으로 솟아있는 건물이 지멘스 타워가 있습니다. 예전에 LG나 뭐 삼성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많이 들어왔던 곳이 이제 지멘스, 그게 가장 그 회사가 들어와 있었고, 지금 보이시는 길 건너편으로 올리브라는 갈란청이라고 하는 아파트지가 앞에 있습니다. 신호가 길어서 마저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요 건물, 이 건물도 이제 헐리데이 인, 지금 왕징의 헐리데이 인이 두 가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헐리데이 인 화탕, 일반은 헐리데이 인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헐리데이 인 화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은 큰 차이 없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 협소해요. 룸이 협소하고 환경도 썩 좋진 않고 해서 뭐 오시면 여기는 별로 제 추천을 안 드립니다. 비즈니스 호텔 개념이고, 헐리데이 인 화차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방이 좀 넓고 옆에 까르프 상점도 있고 해서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 동네 이쪽 지역 지금 뭐 제가 보여드리는 헐리데이 건물이나 이런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소호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 녹지였죠. 그냥 텅 비어있는. 말이 좋아서 녹지지. 그러니까 06년도 07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바람이 불면 이제 모래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왕징이나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네. 자, 보여드리면 이제 헐리데이 인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표지가 있는데 이 건물에도 하나 있고 저 뒤쪽 저쪽 8km 커피라는 요 커피숍 뒤에 건물도 현재 헐리데이 인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얼마 걷지도 않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또 있네요. 네.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저쪽에 약간 거무틱틱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동황카이리라고 해서 그 호텔입니다. 네, 동황카이리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 둔황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리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성비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호텔입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머무시고 일단 방이 좀 넓어요. 방도 넓고 또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아서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 많이 묵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저 까맣게 보이는 건물. 그 앞에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신세계 백화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신세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국의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상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거 한국 신세계 백화점에 진출했네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 이 뒤쪽이 바로 화차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그린 모르겠네요. 영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화차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 지금 보이시는 저 하얀색 건물에는 한국 식당도 있고 곳곳에 한국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없어졌죠.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왕징 소가 왕징 샤오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앞에는 아파트 한 진입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현재 쇼핑몰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쇼핑몰 들어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화탕이라고 일본계 그 백화점 그리고 이제 일본계 그 슈퍼마켓 체인이 들어가 있던 곳이고요. 지금 현재 코코라고 써있는데 요 지하로 화탕이 있었고 예전에 여기에 책방 그리고 영화관 1층에 그 뷔페식 일식집이 있어갖고 한동안 이제 이쪽 지역에 회를 먹으러 가려면 여기 와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보이시는 저 아파트가 바로 화차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안에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은 지 저희도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16년? 된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됐고 네, 상당히 좀 이 동네에서는 나름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왕징 샤오제 왕징소가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보행자 거리를 만들었고요. 예전에 이제 4차선 도로였는데 전부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좀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없네요. 사람들이. 보시면 희한하죠? 벽에 다 있습니다. 장난감, 옷가게, 그리고 여기도 옷가게네요. 여기 이제 이 집에 독일식 소세지 한다고 써놓은 저먼 소세지 써놨는데 독일식 소세지 그리고 독일 맥주 파는 곳이고 옆에는 역시 그 요구르트 음료 파는 곳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즘 이제 중국에서는 모히또를 파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히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중국말로 모지또라고 합니다.
닝자라는 것이고. 자, 일단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물도 있고요. 자, 여기 또 스타벅스가 또 있죠. 네, 곳곳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조금 섬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돼 있죠. 네. 바깥에 나와서 먹을 수 있게 여름 시기 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밖에 야외 테이블을 많이 빼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저녁에 사람들 많이 나와서 먹어요, 이 동네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시면 이제 베트남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위에션이라고.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왕징에서는 가장 정통적인 베트남 음식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더마의 스시 분점이 있고 신강 미식서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부 살짝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건물은 아니죠. 이 위쪽에 예전에 한국식 그 KTV 가라오케라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다 없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의 내부에 또 상가와 음식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금 보시면 물놀이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아마 예전에 왕징 상업지구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식의 지하 공간.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이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왕징 사셨던 한국분들은 이쪽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오시면 아마 예전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하다 보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앞에 이 동그란 이 부분, 예전 한라산이라고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왕징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였고, 또 이 저녁에 한 6시 되면 저녁 식사도 배식으로 제공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가다 하신 곳인데, 물론 그 한라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라산 고깃집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없어지고, 앞에는 이제 그 일본 식당이 생겼어요. 근데 내부가 인테리어가 거의 일본 현지에 와 있는 느낌 정도로 해서 요즘 왕징 내에서 거의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와서 저녁에 술을 마시는 곳일 거예요. 자, 빠져나와서 돌아서 앞쪽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오른쪽에 그 백화점 같은, 그러니까 동네 백화점 같은 스타일의 상가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요. 그것도 앞에는 이제 여기도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네.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국풍이죠. 네. 꼬펑이라는데 북경 꼬펑 베이징, 네. 꼬펑 베이징이라는 곳이고,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바뀌었죠. 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기억도 안 나고 와보면 그런 느낌도 없고 뭐라 그러죠? 그럼 새로운 곳에 온 느낌 많이 나는 그런 감회에 적게 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전에 한라산 있던 곳이죠. 확실히 중국도 이제 조형물들이 발달을 많이 해서 보시면 꽤 멋집니다. 말씀드린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징 샤오제 간판 있네요. 간판째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왕징 샤오제 워크, 왕징 워크라고 되어 있죠. 그림만으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뭐 일반적인 곳이고요. 단 차가 없으니까 마음껏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거나 놀기 좋다. 그리고 사실 데이트하기에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뭐 술집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동반으로 나와서 놀기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 천을 빨까요? 안 빨까요? 코스타 커피. 벌써 이 조그만 거리에 커피숍이 제가 본 것만 4개가 있네요. 거의 한국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아직도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예전에 그런 식은 아니고 한국의 그 소형 영화관들 모아놓은 느낌 그런 식의 영화관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나 보네요. 일본 만화가 영화 같은데. 이건 일본에 가서 본 곰인형인데 여기 있네요. 사온 건지 아니면 뭐 카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돼 있고 한라산이 들어와 있네요. 예전 없었는데. 한라산. 네. 조선족 교포분이 만든 회사죠. 음식업으로 시작해서 사우나 그래서 대단히 재벌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레몬차 이런 차 파는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여김없이 모히또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또 이다리 빙지링이라고 써있는데 빙치링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라고 되네요. 소형 과자 파는데 그리고 꼬치집. 여기는 뭐죠? 그 밤이나 이런 거 구워서 파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맥주하고 햄버거 그리고 여러 가지 파는 곳이네요. 네. 방금 봤던 닝자 돼 있고 좀 전에 제가 들어간 곳이 되겠습니다. 왕성이 팡 가든 있었네요. 네. 왕성 가든.
그때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구독자란 말씀드리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 영상을 봐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쪽에 왕진 상업지구 생각이 많이 나신다면서 말씀하셔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이고, 북경 기온의 날씨는 현재 26도. 어제는 34도까지 올라왔는데 비가 오면서,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나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역시 네, 중국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영화 대부분이 뭐 애국심 고치, 특히 항일 이런 부분들 많이 올렸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귀신도 안 되고, 뭐 귀신 안 되고, SF도 애국적인 내용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상상력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없는 부분이 이 중국 영화계 그 방송계 한계점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정해진 레파토리, 정해진 스토리 구도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도 많이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따져보면 인구가 14억이니까 저거 하나 찍어갖고 인구의 몇 프로만 봐도 0.0 몇 프로만 봐도 본전 다 뽑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일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왕징 샤오제 라고 바뀐 왕징 상업지구, 왕징 상해 중심 와서 오늘은 제가 한 40분 정도 찍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는 한국에 좀 들어가 볼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다시 나와서 다른 부분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영상, 많은 풍경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멘트가 잘 안 되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